K리그 전북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전북은 직전 제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성격팀을 맞아 무승부를 기록해 분위기 자체는 많이 다운됐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난 홈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는 승리하면서 홈 2연승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강원과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전북이 패한 사실이죠. 강원이 지난 시즌에는 전북에게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K리그는 U22 선수를 경기에 2명 이상 활용해야 교체카드 5장을 활용할 수가 있죠. 때문에 전북은 일류첸코와 구스타포 그리고 김승대 등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공격 라인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제주전에서는 19세의 포워드 이지훈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이 깊은 상황이죠. 이번 시즌에도 전북은 K리그 우승에 도전하죠. 리그 5연패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직전 승격팀에게 승점을 잃어 별로 좋지 않는 상황과 더불어 지난 시즌에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한 강원과 경기를 치르게 되어 다소 긴장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전북이 리그에서 특정 팀과 맞붙어 모조리 패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당시에 전북에게 승리를 했던 강원 선수들 대부분이 산존하고 있어 심리적으로는 전북이 훨씬 더 위축감이 들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강원FC는 리그 개막 이후 충격적인 2연패를 당하고 있죠. 일반 2연패가 아니라 점수 차이를 많이 내며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팀 분위기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그 초반에 지난 시즌 1, 2, 3위를 모두 만나는 좋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지만 대패를 당하는 입장으로서는 매우 좋지 않은 출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경기만을 치렀지만 벌써 감독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죠. 수비가 다소 허술해져 김병수 감독 축구 색깔이 애매해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처럼 적극적인 측면 활용과 미드필더들의 전진으로 화끈한 모습을 보였던 플레이가 완전히 사라진 초반의 분위기죠. 특히 김대원과 조재환 같은 K리그 클럽 모두가 탐내는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도 이들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형국에 처해 분위기와 흐름마저 내주는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강원이 지난 시즌에 전북과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지만 모든 전력 면에서 전북이 앞선다고 볼 수 있죠. 양팀 다 분위기는 썩 좋지 않지만 전북보다는 강원이 훨씬 더 침체된 분위기를 맞이한 상태로 이번 경기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전북이 홈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지난 시즌에 당했던 굴욕을 갚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지난 2경기에서 강원이 멀티 실점을 하며 경기를 내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강원이 원정에서 전북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북의 승과 전북의 핸승까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울산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홈팀 울산은 리그 2연승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3연승에 도전하죠. 누가 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울산이 광주를 상대로 전력을 다했음에도 1대0의 신승을 거두었죠. 강원을 큰 점수차로 격파하고 광주전을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매번 울산이 광주 원정에서는 그렇게 큰 힘을 못 쓰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울산이 광주 원정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동준과 윤빛가람 등 리그 최고 공격 유닛이 즐비한 울산 입장에서는 인천은 그리 어려운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직전 광주전에서는 광주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고전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인천의 경기 흐름은 과거와 달리 수비적으로 내려앉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울산이 상대의 뒷공간을 좀 더 쉽게 침투해서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인천 유나이티드는 직전 경기에서 대구를 2대1로 격파했죠.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면 인천은 리그 초반 15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헉헉거리며 잔존을 걱정해야 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초반에 승리를 따냈다는 것은 인천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인천이 초반에 1승 정도를 거두고 여름까지 추락을 거듭하면서 리그에서 잔존해왔던 것은 자주 있었던 일이었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 따라 인천이 그 흐름을 반복하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변화하느냐는 기로에 놓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는 분위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시즌 인천은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많죠. 김광석 합류로 전체적인 수비 라인이 쫀쫀해졌으며 베테랑 위주로 수비진을 구성하는 전략이 먹혀드는 모습이죠. 하지만 역시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은 역사상 총 36번의 맞대결 중에 울산이 18승 11무 7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실점 경기가 딱 4번에 불과할 정도로 인천은 울산만 만나면은 실점을 내주는 경기를 치렀죠. 그리고 객관적인 대부분의 포지션에서 울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또 울산은 주말 경기에서 이번 경기를 대비해 약간은 로테이션을 가져왔죠. 하지만 인천은 지난 라운드에서 대구를 잡아내면서 완전히 에너지를 쏟아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인천의 기세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생각이지만 역시 울산을 상대로는 큰 이변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울산의 승과 오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자 배구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입니다. 1위를 고수하고픈 흥국생명과 탈꼴찌를 원하는 현대건설의 맞대결이죠. 홈팀 흥국생명은 이전에 GS칼텍스에게 셧아웃 패배를 당하면서 우승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역시 직전 도로공사와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죠. 역시 김연경이 공수 모든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 참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였던 브루나가 다시 저조한 공격 효율로 일관하고 있고 미들 블로커 라인에서도 김세영이 부상을 당하면서 악재가 겹치고 있죠. 이에 김채연이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경험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흥국생명으로서는 매우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은 역시 센터 듀오를 중심으로 용병 루소와 고예림과 황민경이 활약을 해줘야
경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최하위에 처져 있다는 점은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부분이겠지만 이 기간에 우승 후보였던 GS칼텍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고혜림이나 황민경이 책임져줘야 하는 레프트 자리가 현대건설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죠. 직전 경기에서도 이 두 선수가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며 현대건설은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 또한 센터진의 부상 공백과 선수단 구성 자체가 완전치 않고 용병 선수 전력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현대건설에게는 다소 희망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루소, 양효진, 정재훈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 위력은 경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죠. 흥국생명이 브루나가 어느 정도 역할만 해주어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김연경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엇보다도 오바를 선택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주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성격팀 제주가 2연승의 흐름에 있는 포항을 홈으로 불러들여 홈 첫 승에 도전합니다. 양팀 최근의 맞대결은 팽팽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개막 이후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2점을 획득하고 있고 원정팀 포항은 2연승을 기록 중에 있죠. 특히 제주는 지난 직전 경기에서 전북에게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격팀이지만 만만치 않는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길 감독이 이끄는 팀답게 역시 끈끈함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죠. 이창민을 축으로 중원부터 왕성히 움직이며 상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비 라인을 완전히 내려서 상대에게 답답함을 보여주기도 하죠. 직전 전북의 화려한 공격진을 상대로도 슈팅을 단 8개밖에 내주지 않으며 끈끈한 수비를 펼친 후 역습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포항 스틸러스는 최근 리그 2연승 중에 있죠. 인천과 강원의 FC를 모두 격파하면서 2연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선제 실점을 내주며 끌려갔음에도 모조리 역전을 시키며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그만큼 집중력에서 앞서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선수 전체가 일조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류첸코 이적으로 인한 공백은 다소 커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대체 자원으로 영입한 외국인 공격수들이 아직 팀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해 활용을 100% 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역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제주보다는 포항이 앞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람 많은 제주에서 펼쳐질 경기에 수비의 견고함이 좋아 보이는 제주를 상대로 포항이 압도적인 우위를 선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또한 지지부진한 공방전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을 수 있으나 역시 포항이 개막 이후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득점을 넣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 경기는 무엇보다도 2.5점 기준점 오바를 선택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제주 또한 직전 경기에서 전북에게도 날카로운 역습의 기회를 자주 보여줬던 만큼 양팀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나뉘면서 오바는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유벤투스와 포르투 경기입니다. 16강 2차전이죠. 1차전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보셨겠지만 유벤투스가 포르투에게 2대1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를 통해 유벤투스가 챔스 16강에서 탈락 악몽이 재현될지 아니면 기사회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경기죠. 포르투가 챔스에서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비록 홈에서 포르투를 상대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유벤투스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죠. 코파 이탈리아에서 인테르에게 무승부를 기록하고 나폴리에게 리그에서 패배하면서 역시 포르투와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원정길에서 2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어진 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흐름을 천천히 끌어올려 기세를 회복한 분위기죠. 이번 시즌에 유벤투스가 공격진에 다소 기복이 있는 플레이를 펼쳐왔지만 최근은 공격적인 면에서 파급력이 살아나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역시 호날두와 모라타가 골을 기록하면서 쾌조 활약을 펼쳐나가고 있으면 유벤투스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 리그 4경기 중 3경기에서 모두 경기당 3골을 기록할 만큼 공격력이 회복되고 있어 이번 경기에도 기대감은 훨씬 더 높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원정팀 포르투는 챔스 무대에서 대단한 선전을 펼치고 있죠. 지난 조별 무대에서도 맨시티나 마르세유, 올림피아코스가 포함된 까다로운 조에서도 6경기 중 총 4승을 기록하면서 16강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8강이 눈앞에 있죠. 기본적으로 챔스 6경기 중 무려 5승을 거두고 있는 만큼 챔스에서만큼은 뚜렷한 선전세가 돋보이는 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늘 선전세는 득점력이 뒷받침된 까닭이죠. 리그에서도 47득점을 퍼부으며 최다 득점 추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챔스 7경기에서 15골을 터뜨리면서 득점력에서 최상의 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챔스 6경기 중 무려 5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을 터뜨리며 무례에 오른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죠. 따라서 원정팀 포르투는 경기 결과를 떠나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든 득점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자, 유벤이 챔스와는 인연이 별로 없죠. 지난 시즌에도 16강 문턱에서 탈락해야 했으며 이전에도 2시즌 연속 8강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전력 자체는 우승 후보라는 평가도 있지만 챔스에 인연이 없는 유벤투스가 이번 일정에서도 어느 정도 아쉬운 경기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양 팀의 분위기로 봤을 때 2.5점 기준점 오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특히 유벤투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득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유벤투스가 분명 전력상 우위는 보여주고 있지만 그동안 챔스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번 경기도 유벤투스 압도적인 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패를 논하기보다는 2.5점 기준점 오버를 선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